안녕하세요. 메이저 뷰티 아카데미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서경대학교 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린 뒤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Q&A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 Q&A로 조금이나마 더욱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많은 질문이죠. 메이저 뷰티 아카데미의 서경대학교 입결이 궁금해요 라고 학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인가? 아니요. 저희는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국가 자격증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고요. 취창업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고 대학 입시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뷰티의 모든 것들에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서경대학교도 7년 연속으로 87명의 합격자를 내었기 때문에 입소문이 여기저기 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의 입결이 궁금하시다면 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서경대 합격생들의 실제 인터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유튜브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헤어 디자인학과 스타일링 구슬 팁 좀 주세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차 합격생들이 이제 2차 스타일링을 준비를 할 때 사실 실기 구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 작품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질문들까지 함께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매년 합격생들이 있다 보니 실기 구슬에 대한 노하우가 아무래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주었는데 사실상 진짜 실기 구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메이저 뷰티 아카데미 학원생들에게만 오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헤어 디자인학과 스타일링 가발은 본교 제공인데 어떤 가발이 나왔나요? 이거는 서경대학교에서 이제 2차를 본 학생들에게만 오픈을 해놓은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발이 한 종류는 아니에요. 여러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아였습니다. 그 외에 유명한 브랜드의 가발로 준비가 되어 있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 질문. 헤어 디자인학과 공부 못하는데 비전형 써도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저 A 쓸까요? B 쓸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성적은 안 알려주시고 질문만 이렇게 보내주신 학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조금 해드리자면 우선은 성적을 보고 작년 최저 마지노선의 점수를 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성적 산출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A와 B가 경쟁률 차이가 굉장히 나죠.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경쟁률을 보고 그냥 B로 쓸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 조금 팁을 오픈을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시험은 허수도 그만큼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A와 B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는 학생들과 진지하게 성적부터 실기 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저희도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하고 원서 접수를 합니다. 메이저 뷰티 아카데미는 원서 접수도 학원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학생들은 큰 고민 없이 선생님과 상의 후에 원서 접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정말 예뻐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제가 몇 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메이크업 디자인학과는 아이돌 같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뭐 날씬해야 되고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은데 저희 합격생들을 봤을 때 물론 제 눈에는 너무 예뻐요. 저희 합격생들 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격생들, 뭐 동기들 데려와서 학원에서 연습도 하고 저희가 실습도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친구들을 보면
무작정 막 연예인 같고 아이돌 같고 예쁜 친구들보다 다들 밝아요. 그러니까 텐션도 높고 굉장히 밝고 웃는 게 다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예쁜가 보다는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밝은 인상을 갖고 있고 웃을 때도 자신 있는 모습, 이런 뭔가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 메이크업 디자인학과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뷰티 메이크업을 할 때도 저희는 아이들한테 팁을 많이 주거든요. 메이크업 교수님이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작년에 1차에서 엄청 많은 친구들이 붙었잖아요. 그 이유도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한 팁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많이 붙을 수 있었다는 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메이저 뷰티 아카데미로 오시면 이런 꿀팁들을 학원생들에게는 무한으로 오픈해 놓고 있으니 학원으로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작년 실기구술 문제 알려주세요. 이거는 학원의 노하우죠. 학원의 비법서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오픈은 안 돼요. 저희 메이저 뷰티 친구들이 먼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늘 오픈을 하면 아마 많이 속상해할 거예요. 다만 제가 나름의 팁을 드릴 수는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우선은 내 메이크업을 해서 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할 때 내 메이크업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갔어요. 요게 나름 팁이 될 수 있다면 팁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아트마스크 중학생 때부터 해야 하나요? 요 질문도 생각보다 학원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래 할수록 실력은 당연히 늡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길게 하면 할수록 단점도 있죠. 슬럼프도 조금 자주 올 수 있고요. 방황을 하는 시간이 당연히 남들보다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꾸준히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력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정말 입시 직전에 준비한 친구들이 불리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희가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합격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연습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4-5시간 연습하는 사람과 집중력 있게 1시간 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3학년 때 오더라도 내가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서경대학교예요. 근데 내 성격상 나는 천천히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게 좋아 라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면 되고요. 아, 나는 발등에 불 떨어져야 잘해, 나는 벼락치기 타입이야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성적을 채우고 2학년 때 시작을 해도 크게 늦지는 않다. 하지만 내 성향에 따라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게 나 혼자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면 선생님도 학생들의 성향을 알고 어머님들도 학생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미술하다가 오면 더 유리한가요? 이 질문은 창의력이 있어야 되나요? 재능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아니요. 이게 백지 상태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흡수하는 것이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술을 하다 온 친구들은 본인만의 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쪼가 있는 친구들보다는 백지 상태의 친구들이, 또 저희가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라 아트 마스크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지도를 할 때 실력이 좀 빨리 늡니다. 다만 미술을 하고 온 친구들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색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색감을 굉장히 조화롭고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고 온 친구들, 미술을 안 하고 온 친구들 다들 자기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아트 마스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상관은 없으나 재능 같은 경우에는
뭐 재능이 있어야 되나요? 창의력이 좋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요. 서경대는 노력형 인재를 뽑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도전하고 갈 수 있는 게 서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고 창의성이 있어서 나태해지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가는 것이 서경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실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메틱 매니지먼트 학과 맞춤형 도제관리사 꼭 따야 하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저는 세모 드릴게요. 따도 되고 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맞춤형 도제관리사 자격증 안에 화장품에 대한 성분이나 표기 사항, 기본적인 지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응시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을 때 훨씬 더 지식적인 부분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 실제 화장품 업체에 가서 일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있는 지식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 공부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공부부터 기본기부터 조금 채웠을 때 지식적인 폭이 넓어지니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해보거라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메틱 매니지먼트 학과 작년 실기고사 내용 공유해주세요. 저희가 합격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편입으로도 저희가 합격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어렵다는 편입 TO를 뚫고 합격을 했는데 둘 다 코스메틱 학과거든요. 코스메틱 학과 같은 경우에는 편입도 똑같은 실기고사로 나옵니다. 내용을 공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기본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는 기본 질문, 공통 질문 모두 학원에서 나왔던 시나리오대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탄탄히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기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와 제품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였는데 그 뒤에 내용은 학원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상담을 오시거나 메이저뷰티 아카데미를 다니시게 되면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학원 놀러오세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메틱 매니지먼트 학과 화장품 공부만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이 실기고사 질문인 줄 알고 다시 여쭤봤었어요. 전화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그 커리큘럼을 물어보시는 거더라고요. 코스메틱 매니지먼트 학과에서는 도대체 어떤 학과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메이크업 수업도 하고요. 헤어 수업도 살짝 하고요. 네일 수업도 살짝 하고요. 피부 수업도 하고요. 화장품 수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뷰티의 수업을 다 해요. 다만 초점이 화장품에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졸업 후에 에스테틱 가는 친구들도 있고 호텔 스파 가는 친구들도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서경대학교는 하나의 단일 과목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과목들도 폭넓게 배우기 때문에 진로적인 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진로에 맞춰서 나아가면 돼요. 다만 코스메틱 학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주된 과목들이다 보니 화장품 마케팅, 화장품 성분, 화장품 디자인 이런 모든 수업들도 디테일하게 배우고 있어서 마케팅 회사나 화장품 회사를 가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 과목은 그럼 1학년 성적만 넣어도 되나요? 요 질문도 성적 환산 때문에 많이 주시는데 이거죠. 선생님, 저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을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싶은데 저는 탐구를 1학년 때 이미 3개를 다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2학년 때부터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경대만 가실 건가요? 서경대를 다 가면 좋겠죠. 근데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성적이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성적을 조금 채우자
주의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성적도 미용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탐구 과목도 3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그 성적만 들어가기는 합니다. 다만 더 올릴 수도 있고 성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애초에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해본다면 너무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남은 2, 3학년도 올려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저는 편입생인데 현역보다 편입이 더 힘든가요? 저희 학원에도 편입생 친구들이 있어요.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학원에서도 도와주고 있는데 편입은 서경대학교 기준으로 TO가 1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경쟁률도 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도전을 할 때의 경쟁률을 보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3이어서 난 진짜 서경대 아니면 안 돼 하는 케이스들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생각보다 내가 가서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편입을 성공한 사례도 있고 매년 편입 시험을 응시하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편입도 물론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그만큼 실기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편입을 준비하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편입도 합격생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편입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Q&A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돼요. 궁금하신 부분은 늘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강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양질의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